프로크리에이트 기초 강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레이어의 개념과 레이어의 기능,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레이어의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코렐 페인터로 제일 처음 디지털 페인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그림부터 그렸어요.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툴도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막 색칠을 하는데 색칠을 한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회색 반투명한 레이어를 4장을 이렇게 겹쳐봤어요. 원래 레이어는 투명한 색상이에요. 회색이 있는 게 아니라 투명한 색인데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레이어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회색을 넣어봤고요. 원래는 투명한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투명한 층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를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는 걸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아래쪽에 만약에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투명한 색이기 때문에 위에까지 이렇게 비치죠. 이런 식으로 비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두 번째 레이어에 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쳐서 보이죠. 위에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레이어에 그렸거든요. 위에 있는 레이어가 투명하기 때문에 비치죠. 두 번째 레이어도 이런 식으로 비치게 되죠. 그리고 제일 위에 레이어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레이어라고 하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것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에 관련된 제스처를 먼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레이어 합치기는 이렇게 꼬집기를 하면 레이어 합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같이 선택할 레이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선택이 됐어요. 이동 툴로 보시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그룹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그룹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채색한 부분만 지금 그룹으로 만들어졌죠. 레이어 지우기를 해볼게요. 스케치가 있는 레이어를 한번 지워볼게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선택한 레이어만 지우는 제스처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투명도를 설정해주는 제스처인데요. 손가락 2개로 레이어에 탭하세요. 손가락 2개를 원하는 레이어에 탭하시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이나 애플 펜슬로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점점 진해지고 점점 연해지고. 이 레이어에서 손가락 2개로 레이어를 이렇게 홀드하면 선택 툴이 활성화됐죠? 이 레이어에 있는 이 부분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거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원래 있던 레이어는 유지를 하고 추가로 뭔가 표현을 더 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어요. 눈에 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선택한 부분에만 이렇게 채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알파락을 이용해서 입술 색을 바꿔볼게요. 손가락 2개로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알파락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해서 눈에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칠해줘요. 그러면 알파락이 걸린 이 레이어에만 이렇게 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알파락보다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위에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고 새로 만든 레이어에 이렇게 채색을 하는 게 이런 방법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 작업하다가 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되돌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알파락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삭제를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레이어에 관련된 제스처를 알아봤고요. 이제 레이어의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탭하시면 레이어 메뉴가 나와요. 레이어 이름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선택하기. 아까 선택 툴 활성화시키는 제스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스처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메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레이어 채우기. 레이어 채우기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 색상으로 만든 레이어로 레이어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컬러 스와치에 있는 이 색상이 채워져요. 근데 그냥 이렇게 채우셔도 돼요. 지우기. 이거는 레이어 지우기거든요. 지우기를 누르면 선택한 레이어에 있는 모든 그림들이 지워졌죠. 알파 채널 잠금. 알파 채널 잠금은 아까 제스처로 보여드렸고요.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를 하면 이렇게 위에 하나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검정색을 칠한 부분은 마스크로 가리는 것처럼 안 보이게 되죠. 이런 걸 레이어 마스크라고 해요. 다시 흰색으로 칠해 볼게요. 레이어 마스크에. 그러면 다시 보이게 되죠.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는 아까 보여드렸죠. 위에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로 하면 이렇게 색상을 바꿀 때 더 편리해요. 알파락으로 해도 되지만 클리핑 마스크로 하면 원래대로 되돌릴 때 더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반전. 반전을 누르면 이렇게 독특한 느낌의 이미지로 만들고 싶을 때 이용할 수도 있겠죠. 레퍼런스. 여기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요. 꽃의 색이 되어 있는 레이어에 레퍼런스를 걸게요. 위에 있는 레이어에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레퍼런스가 걸린 모양으로만 색상이 채워지죠. 이런 식으로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합쳐졌어요. 아래로 병합을 하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레이어와 함께 그룹이 되었죠.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퀵 메뉴를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왼쪽으로 밀면 퀵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레이어 잠금, 복제 하나 더 생겼죠. 삭제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잠금 기능을 쓰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지우거나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레이어를 이렇게 그리거나 지우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잠겨진 레이어 선택이 나오죠. 그래서 레이어 열기, 잠금, 해제, 취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레이어의 위치 변경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위치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레이어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레이어에서 N자를 누르면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쪽은 블렌딩 모드예요.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곱하기 선형 번 약간 더 어두워지죠. 색상 번, 어둡게 어두운 색상. 이건 이제 다크 모드고요. 라이튼에서 밝게, 스크린, 추가, 색상 닫지, 밝은 색상, 컨트라스트에서 오버레이, 하드라이트, 소프트라이트, 선명한 라이트, 선형 라이트, 핀라이트, 하드라이트, 디퍼런스에서 제외, 차이, 빼기, 분할, 컬러에서 색조, 채도, 색상, 광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블렌딩 모드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블렌딩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블렌딩 모드와 불투명도가 있고요. 불투명도와 블렌딩 모드를 알아봤어요. 레이어 새로 만들 때는 플러스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새로 생기고요. 레이어 숨기기는 오른쪽에 이 사각형에서 체크를 해제하면 레이어가 안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쪽에 배경 색상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울 수 없어요. 지울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는 할 수 있거든요. 투명 배경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배경 색상을 꼭 이렇게 꺼주셔야 돼요. 그러면 투명한 배경에 PNG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배경 색상을 바꿀 때는 여기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배경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경 색상을 넣어주시면 이게 더 수정하기 편하겠죠. 이걸로 하면 이전의 색상을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더 선호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레이어의 개념과 레이어의 기능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